자, 여러분, 부동산 경매로 큰 수익을 기대했는데 만약 거기에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요, 25년 경력 전문가의 비법으로 이 골치 아픈 함정들을 아주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경매에서 토지를 낙찰받는 그 짜릿한 순간. 근데 그 기쁨이 만약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뀔 수도 있다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볼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승자의 저주 같은 상황인 거죠. 낙찰의 승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골칫덩어리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 함정이 뭐냐? 바로 유치권, 그리고 건축 허가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애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유치권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냐 가짜냐, 그야말로 진실과 거짓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낙찰받은 땅에 누군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돈 다 받을 때까지 이 땅 못 줘! 하고 버틸 수 있는 법적인 권리, 이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정말 막강한 권리죠? 자,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해요. 대법원 판례가 딱 못 박아놓은 기준, 바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날짜입니다. 이 날짜 이전에 공사를 하고 점유를 시작했다? 그럼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날짜 이후에 시작된 공사나 점유는요,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일부 악의적인 유치권자들이 계약서나 작업일지 같은 서류들을 위조해서 마치 경매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죠. 갑자기 가짜 빚더미에 앉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이 교묘한 거짓말을 어떻게 깨부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무기는 바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서류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와도 법원이 경매 초기에 찍어둔 현장 사진이나 항공사진, 또 공식 감정평가서 같은 것들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딱 보여주면서 보세요. 등기 시점엔 아무 공사도 없었잖아요. 라고 증명하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전문가들이 꼭 짚고 넘어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모든 공사가 다 유치권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 예를 들어서 그냥 땅 고르기나 간단한 조경 작업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건물처럼 독립적인 가치를 더한 게 아니라고 봐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내용까지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산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벽, 바로 건축 허가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땅 주인인데 내 맘대로 건물을 못 짓는다니, 이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땅을 샀다고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을 권리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공식처럼 토지 소유권과 건축 허가권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악의 경우엔 땅은 분명 내 건데 허가권이 다른 사람에게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문제를 풀려고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둘 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관공서에 가서 이전 주인은 이제 땅 소유주도 아니니 허가 취소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허가 명의를 갖고 있는 이전 소유자를 직접 만나서 협상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답답한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가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라는 옛 속담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좀 표현이 거칠긴 한데 그 속에 담긴 지혜가 정말 현실적이에요. 핵심은 이미 벌어진 일에 미련 갖지 말고 작은 손해를 감수해서 더 큰 손해를 막아라는 거죠. 즉, 소송으로 몇 년씩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적절한 합의금, 소위 이사 비용 정도를 쥐어주고 문제를 빨리 끝내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해결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문가가 수많은 경험 끝에 찾아낸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해법, 양쪽의 장점만을 결합한 필승 전략을 공개합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법적 소송이냐 협상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진행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잔꾀나 팁이 아니고요. 25년 전문가가 실전에서 갈고 닦은 체계적인 방법론, 바로 투트랙 전략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 손에는 법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협상이라는 달콤한 당근을 드는 거예요. 트랙 1에서는 유치권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소송을 걸고 점유를 못하게 묶어두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상대방을 계속 압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시에 트랙 2에서는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문을 열어두는 거죠. 법적 압박이라는 칼날이 상대의 목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내미는 당근은 더 달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복잡해 보이는 전략의 목표는 결국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아껴주는 것.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승리하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법의 냉정한 논리와 현실의 복잡한 이해관계 사이에서 진정한 승자는 과연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단순히 법 조항만 아는 것을 넘어 이 전문가처럼 현실을 꿰뚫는 전략적인 사고를 여러분의 투자에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